순천 서남사가 있는 조계산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천년고찰 서남사를 아름답게 꾸민 단풍을 소개합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내장산은 다채로운 단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영업이 근절되면서 관광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는 가운데 지역민이 찾는 단풍 명소를 알아봤습니다. 영암 월출산과 해남 두륜산 등 가까운 곳부터 강원도에 있는 치악산까지 명소를 알아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신안 암태도에서 소작인들이 일본의 비호를 받던 땅 주인에게 맞서 승리한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농민의 규모가 광범위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곱게 물든 단풍을 보러 산을 오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안수연 아나운서는 단풍 좋아하시나요? 네, 이맘때쯤이면 찾아오는 단풍 정말 아름다운데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곳이 있을까요? 네, 사실 단풍 명소는 전국 곳곳에 있지만 어디를 누구랑 가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순천 서남사가 있는 조계산에도 이제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산사의 단풍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소백산맥 끝자락에 우뚝 솟은 조계산. 조계산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저기 나뭇잎을 색칠하더니 천년고찰 서남사 주변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개울 사이로 떠내려오는 단풍잎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조선시대 호암대사가 관음보살을 기리며 지었다는 승선교. 승선교에 드리워진 단풍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래로 흐르는 계곡 물소리는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합니다. 맨날 도심지에 있다가 이렇게 산에 오니까 너무 좋죠. 좋은 공기, 좋은 물소리, 뭐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요. 저 위쪽 지방보다는 좀 덜 들었겠죠. 근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힐링도 되고 너무 좋죠 지금 저희. 단풍나무 사이로 걸어가며 나만의 사색을 즐기고 스마트폰으로 단풍을 찍어 저마다 마음속에 하나씩 넣어갑니다. 단풍을 보고 야생차 체험관에 들러 차를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저 멀리 오색 빛깔로 변해가는 숲을 보고 있으면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설레는 게 아무리 계절이 바뀌니까 우리가 또 왜 또 일상생활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이런 데 와서 힐링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굳이 뭐 다 뭐 예쁘게 물들은 그런 것도 좋겠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색깔이 변하는 게 이쁘다. 아직은 이 자체도 더 이쁘구나. 너무 든 것보다 이제 들어가는 이런 순서가 보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전남 지역 단풍은 이번 주부터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단풍이 산사를 물들이는 가운데 그렇게 가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정읍 내장산은 다채로운 단풍의 모습을 품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가을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해에만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단풍을 보기 위해 내장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호객 행위와 또 불법 노점상 등으로 인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는데요. 반복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와 내장산 상인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받은 단풍잎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단풍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기도 하고 단풍나무 사이를 걷는 등 각자만의 방식으로 가을 단풍을 즐깁니다. 모두 바쁜 일상을 잊고 오늘만큼은 단풍 매력에 푹 빠져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은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전국적인 단풍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상쾌하고 그런 대로 재밌습니다. 한 20년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이번 가을 내장산 관광이 기대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읍시와 내장산 상인이 함께 힘을 합쳐 관광 문화 개선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각설이와 불법 호객 행위 단속에 나섰으며 상인 서비스 의식 개선을 위해 상인 학교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내장산에 찾아오신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게 모시고 친절하게 우리 정읍시와 합동으로 잘 하겠습니다. 정읍시는 불법 영업이 줄어든 거리에 길거리 버스킹 공연과 같은 문화 공연을 개최해 다양한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관광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어우러져 올 가을 내장산 관광의 품격은 한층 더해져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국이 형형색색 가을 옷으로 단장을 했는데요. 안수현 아나운서는 혹시 혼자만 알고 있는 가을 단풍 명소 있나요? 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산으로 즐겨 찾는데요. 신민철 아나운서,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관광 명소가 있을까요? 네, 정읍 내장산이 유명하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 네, 우리 지역 곳곳에 단풍으로 유명한 곳이 많은데요. 지역민들이 알고 있는 자신의 단풍 명소를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박종호 기자입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빨갛고 노란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단풍철이 되면 유명한 관광지나 산에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지역민들이 알고 있는 나만의 단풍 명소는 어떤 곳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목포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월출산이 있고요. 거기 가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만큼 단풍도 많이 폈더라고요. 가을의 냄새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주도 가까운데요.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죠. 무등산도 가을을 느낄 수 있고. 그 해남에 두륜산이라고 들어봤는데 거기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 한번 가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계절마다 볼거리가 달라서 그 가을은 또 가을 볼거리가 있으니까. 순천만이랑 정원박람회인데 일단 데이트하기가 좋고 사진 찍기 좋고 꽃이 이뻐요. 송광사가 좀 저희 이 순천 시내에서는 좀 괜찮게 유명한 자리고요. 거기 그 근처에 있는 단풍이 지금 제일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송광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가깝게는 해남 두륜산이나 정읍 내장산, 순창 강천산 등 다양한 명소가 많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는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자신만의 추억이 있는 장소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학교 동창들하고 두른산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는데 내 친구가 창을 잘해요. 창을 잘하니까 단풍하고 창하고 너무 잘 어울린 거예요. 제일 좋은 때는 내장산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별로 올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전에 원주의 치악산? 거기는 진짜 환상적이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높고 막 화려했었어요, 단풍이. 올출산 입구의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암의 올출산은 굉장히 영험한 산이잖아요. 그래서 신비로운 느낌과 함께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단풍놀이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내장산 단풍이 그래도 최고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단풍, 그 등산로 길이 좋고 그다음에 단풍나무가 많으니까 단풍 색깔도 아주 이쁘게 물들고 그래서 좋아요. 전남 지역은 11월 중순까지 오색 빛깔의 화려한 단풍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가을이 끝나기 전에 지역 명소를 찾아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화려하고 싱그러운 푸른 여름은 쏙 들어가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정취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따라 가족들과 친구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부터 출근 준비하는 직장인들, 또 학교 등교를 위해 준비한 학생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우리들은 미처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기에 주변 산천에 단풍이 물들인 것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바쁩니다. 단풍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낙엽을 밟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는 평범한 일상을 느끼는 것조차 요즘은 사치로 느껴집니다. 명절 준비에 바쁜 누이에게 걱정 말고 단풍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기라는 시처럼 우리도 오매 단풍들 건네를 외치며 잠시 일상의 바쁨은 내려놓고 심신의 치유와 위안을 주는 단풍이 수놓인 숲길을 걸으며 여유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안수연 아나운서, 혹시 암태도 소작쟁이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선과 관련된 농민운동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안 암태도에서는 일제강점기 소작인들이 일제의 비호를 받던 땅 주인에게 맞서서 승리한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농민운동의 규모가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강범위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섬에서 시작된 농민항쟁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산된 건지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안 암태도에 있는 현충 기념탑입니다. 100여 년 전 친일파였던 땅 주인에게 맞선 소작인들의 농민운동을 기리기 위한 겁니다. 1920년대는 일제의 저미가 정책으로 쌀값이 폭락했던 시절, 친일을 일삼던 문제철이 소작료를 무리하게 요구하자 농민들의 반발로 소작쟁이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결국 암태도 소작쟁이는 1년 동안 투쟁을 벌인 끝에 친일파의 항복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924년도에 그 문지주 그 불망비를 파괴하고 소작하고 같이 막 이 투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쪽에서 많이 맞아가지고 병원에까지 광주까지 가고 이게 서태석 씨를 석방하라고 그것이 연좌 데모했다고 하는 게 법원 앞에서. 암태도 소작쟁이를 계기로 농민운동이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규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농민운동이 주로 구전으로 전해졌을 뿐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던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와 지자체가 나서 섬에서 시작된 농민운동의 실상을 입증해냈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 당시 신문기록은 물론 농민들의 수감기록과 판결문을 확보한 겁니다. 일제강점기인 1924년부터 5년 동안 신안에서 농민운동이 전개된 섬은 모두 6곳. 암태에서 자은, 지도를 넘어 도초와 하이, 매화도까지 확산됐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섬 주민 325명이 농민운동에 참여했고 일제 탄압으로 구속된 사람만 123명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는 농민들에게 공무집행 방해에서 공갈 협박까지 다양한 죄목을 적용해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했습니다. 목포대 최성환 교수팀이 그 조사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수감 기록이라든가 참여 인원에 대한 그 통계 자료라든가 연구 자료는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미미하게 확인되고 있을 뿐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한 그런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태도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농민운동에 큰 획을 그은 소작쟁이. 당시 일제에 항거했던 농민들의 수와 지역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선양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완도에선 모링가를 먹고 체험하는 팜파티가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연 항생제로도 불릴 만큼 면역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모링가로 비누와 쿠키도 만드는 등 다양한 체험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조도연 완도군 농업축산과 주무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모링가를 먹고 체험하는 팜파티를 통해 다양한 체험들이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체험들이 있었나요? 이번 모링가를 주제로 한 이번 팜파티는 완도 대아리 아들네 농원에서 개최한 것으로 가족 단위 관광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함께 먹고 체험하고 즐기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모링가 비누 만들기, 모링가로 삼행시 짓기, 모링가 쿠키 만들기, 모링가를 활용한 음식 경연대회, 농수산물 반값 행사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양한 체험들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이 사진으로 보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 관광객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실제로 좀 어땠나요? 이번 팜파티는 그 쿠키나 비누를 만드는 체험 활동이 주여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모링가를 활용한 음식도 먹고 레크레이션이나 농수산물 경매 등 관광객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모링가를 활용한 파티로 관광 활성화 기여와 지역 농수산물 판매까지 이어지는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자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주요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거나 민원이 잦은 곳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영암군의회가 현장 방문과 함께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과 골재 채취 현장 등 민원 발생지를 찾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북과 서호, 미안면의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감시단 발족 검토를 요구하고 불법 투기자 처벌 강화를 위한 환경관련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아침 기온 10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21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니까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국외 초미세먼지가 밀려오면서 대기질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적어도 금요일 오전까지는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여러모로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하기 적합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해상의 물결은 최고 0.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지속되겠는데요. 문제는 대기질입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고농도 먼지가 추가 유입되겠습니다. 금요일도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안개가 짙게 끼면서 먼지와 뒤엉켜서 오랫동안 남아있는 곳도 있겠고요. 주말까지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 일교차는 계속해서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